CPU 스케줄러라고 부르고, 이 CPU 스케줄러에 보게 되면 일단 이제 그 주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 주기억 장치에 아까 이 그 실행하려고 했던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CPU는 하나밖에 없어요. CPU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CPU가 서비스 처리 순서를 결정해 주자. 그 처리 순서를 결정해 주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쇼텀이다. 자, 왜 쇼텀이냐면 주기억 장치에 있으니까 훨씬 더 하드디스크에서 읽어 들으는 것보다는 빠르겠죠. 따라서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끝내도록 할 수 있도록 이그 처리해주는 이런 작업을 갖다가 이 쇼텀 스케줄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를 의사가 본다 했을 때 그 환자 진료실에 환자들이 한 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진료실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다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짝짝짝짝 다 끝내주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이냐, 응급 상황이 발생한 순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할 것이냐, 뭐 그런 결정해 줄 수 있겠죠. 선착순이냐, 그런 식의 거를 결정해 주고 난 다음에 다시 바깥에 있는 환자들을 다시 들여보내서 처리해 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거는 자기 그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작업이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해서 이와 같은 작업을 CPU 스케줄러라고 부른다. 물론 여기에 쇼텀도 아니고 롱텀도 아닌 미스텀도 있어요. 자, 미스텀 스케줄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주기억 장치가 있다 그러죠. 주기억 장치에 여러 개의 그 프로세스들이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어서 여러 개가 있어서 이 공간이 협소해졌다. 너무 많은 프로세스들이 있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너무 많아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여유 공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환자들이 너무 많이 그 대기실에 와 있으면 이 환자들끼리 부닥쳐서 또는 앉아 있을 공간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일부 환자를 옆에 있는 데다가 보낸다든지 아래 뭐 커피숍 있으면 커피숍을 좀 보낸다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다시 불러드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유가 있는 빈 방에다가 보냈다가 다시 데려오는 거 그와 같이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임시 이 공간에 그 일부 이 프로세스를 갖다가 내보내는 것. 그 임시 프로세스를 내보냈다가 다시 받아들이는데 어떤 거를 선발할 것인지를 골라내는 것 같은 거. 그걸 다 미스텀이다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만드는 템포러리 이 폴더 부분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다. 또는 뭐 수학 공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화가 다 안 됐을지 모르겠네요. 자, 세 번째는, 네, 그렇다면 이 프로세스, 지금부터 이제 핵심 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프로세스와 관련된 동작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프로세스 관련된 연산, 어떤 동작에 대한 거를 한번 보자. 이게 이제 그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가 프로세스 생성과 관련되는 부분.
이걸 갖다가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다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프로세스가 종료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그 프로세스가 종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하드디스크의 그 공간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하드디스크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꽝 하고 이제 그 프로그램이 동작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다운돼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생성뿐만이 아니라 프로세스 종료에 대한 부분도 잘 처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터미네이션이다. 이 중에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먼저 저희 그 패런트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뭔가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후손을 낳는 거죠. 그래서 후손을 생성해내는 이 프로세스를 뭐라 하냐면 차일드 프로세스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하고 아주 똑같은 그 기능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전혀 다른 기능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생성 부분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걸 갖다가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포크를 찍어내듯이 쿡쿡 찍어낸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포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포킹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처리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 체제를 만들 때 이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컴퓨터를 딱 켜게 되면 0번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시작이 돼요. 리눅스 같은 경우는 INIT라고 하는 게 최초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두 번째 거를 하나 또 이제 그 자기 자신은 그대로 하고 또 비슷한 거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용자 관련된 어떤 거 하고 그 다음에 IO 관련된 거를 또 하나 크리에이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동작해주는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들어가죠. 시스템에서 쓸 것들을 그런 과정을 갖다가 복제 또는 포킹 영어로 또는 생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다.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생성하는 과정에서 그 수행 방법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이 병렬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이 또는 이제 차일드 프로세스가 병렬 수행이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차일드 프로세스를 생성을 해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퍽 하고 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가 완전히 종료할 적에 보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제일 하단에 있는 차일드들이 생성된 것들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자기가 이제 저질러 놓은 일들이니까 그거 다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서 위로 올라가서 맨 마지막에 최초에 이 시작됐던 프로세스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 운영 체제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모두 또는 일부 종료까지 기다린다. 네, 여기서 일부라고 하는 말과 모두란 말을 썼는데 보통 이제 자기가 생성해 놓은 것 중에 모두 끝내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근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히 시스템을 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셧다운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앱을 끌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HWP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에디팅 작업해줬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끌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에
윈도우들을 다 접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 접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HWP 최종이 시작됐던 클릭해서 들어갔던 것이 종료되는 거고, 때로는 제 그 인쇄를 해주려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인쇄해 주기 위해서 프린터 큐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놔둬서 인쇄되도록 하고 자기 그 HWP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되는 거, 프로세스가 종료되도록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때로는 저희 그 인쇄 작업 하셨던 걸 그냥 놔두니까 일부분만 종료시켜 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거는 수행 방법에 따라서 따라 그 처리 방법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는 공간에 따라서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죠. 저는 이제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에 따라서 얘기한다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꽤 두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에 하게 되겠죠. 그런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난다면 프로세스의 아이디는 달라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똑같은 모습을 하는 이 복사본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고, 또는 아예 새로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 그 스페이스 공간 또는 이제 그 이 주기억 공간을 갖다가 배당해 줄 수도 있겠다. 자, 이와 같은 작업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고, 우리 유닉스 또는 이 리눅스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 중에 이 그 첫 번째 경우가 이 복사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다 저희 쓸 필요는 없고, C 언어로 작성된 거의 일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게 프린트 F라고 하는 걸 쓰고 원이라고 하는 걸 인쇄해 준다라고 한번 해보죠. 네, 현재 요거를 수행 중에 있는 위치가 이 명령을 실행해요. 그걸 갖다가 프로랭 카운터라고 부른다. 프로랭 카운터가 표시해주는 부분, 지적해주는 부분이 수행 중에 있는 명령이다. 그 다음에 요거 다 하고 나면 이 다음 줄에는 어떤 명령을 할 거냐면 PID라고 하는 값에다가 이 값을 넣어주는데, 그때 하는 명령이 fork라고 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fork라고 하는 명령을 쓰기 때문에 아까 fork라고 하는 명령에서 forking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다시 인쇄해 준다라고 하죠. 이번에는 to라고 하는 걸 인쇄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그 프로세스 이름을 A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자. 이걸 시간이라고 하는 걸 위에서 아래로 본다. 이걸 fork라고 하는 워킹 수행 전이죠. 수행 중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fork라고 하는 명령을 저희 그 프린트문을 하고 난 다음에 fork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났을 때 이 그 모습은 어떻게 변하느냐. 그랬더니 요거는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A라고 하는 프로세스는 그대로 있으니까 이번에는 프린트 F라고 하는 거에 원을 제일 어딘가 했을 테고, 그 다음에 PID는 fork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했을 것이고, 이걸 다 했으니까 이 부분을 실행하고 있겠죠. 뭐냐면 프린트문을 실행한다. to라고 하는 걸 인쇄해 주는 거. 이게 프로랭 카운터가 가리키는 부분이다. 이걸 갖다 그냥 줄여서 PC라고 부른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하나 생겼는가 하면 A하고 fork라고 하는 이 명령어 때문에 요것 때문에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만들어져요.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의 게 하나 만들어요. 여기에 복제된 게 뭐냐면 print F라고 하는 거에 1, 그 다음에 PID fork, 그리고 print F2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생기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복제했으니까 처음부터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실행 위치는 요거다 이제 PC가 가리키는 위치는. 그래서 두 개가 다 이 그 포크 그렇게 되면 복제를 하게 되면 포크를 또 한 번 하게 되겠죠. 그럼 한없이 늘어날 거니까 포크 하고 난 다음 걸 갖다가 위치를 지적하게 만들어져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동작하시는 것 갖다가 복제, 포크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동작해주는 부분에 대한 그 OS에서 프로세서 생성 부분이다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앞부분에 이 그 레코딩 작업이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이 그 레코딩 작업 해주는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자꾸 이 잠시 그 정지 상태로 눌렀다가 이 그걸 실행하면 수업 시작하면서 그걸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 한 3, 40분 지나고 나서 그 녹화가 들어가서 앞에 프로세스 관련된 정의라든지 뭐 PCB 관련된 얘기들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아마 제 그 요걸 그 녹화된 걸 유튜브에 올려도 거기에 좀 빠져서 혹시 수업 오늘 유튜브를 기다리셨던 분한테 그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도는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 트랜지션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이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 그 복사라든지 포킹 작업 요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요 그 과정과 해당되는 거는 이 자바로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그 자바 이 자료들 제가 올려놓는다 해도 아직 못 올렸는데 이 그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그 자바 그 JDK라고 하는 걸 좀 설치하셔가지고 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 다음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좀 해보시길 부탁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일찍 오시냐고 수고하셨고, 원래 3시간 꽉 채워야 되는데, 3시간 꽉 채우기가 제 그 환경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쉬었다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이 정도에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설명 없이 이 PPT 자료만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냥 이거 쓰면서 1시간 정도 또 60분에서 70분 정도 그렇게 수업하는 걸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